하원이 23일 4,84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켰습니다. 코로나19 봉쇄 정책을 풀라는 시위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수단체와 총기 옹호단체 등을 중심으로 시작된 시위는 의원들 간의 당파적 정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WHO가 코로나19에 대한 적절한 치료법이나 치료약이 개발되기까지는 몇 주에서 몇 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전국 여론조사와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모두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 식품의약국이 식료품을 통해 코로나19가 전염된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미국의 식품 공급이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1만 2,010명, 사망자는 5만 1,453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27만 6,711명, 사망자 2만 1,283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10만 2,196명, 사망자 5,6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하원이 23일 4,84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켰습니다. 중소기업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는 3,210억 달러, 병원 지원에 75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겼는데요. 지금까지 연방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한 자금은 총 3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폴리티코,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하원이 23일 4,84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추가 부양책을 찬성 388표 대 반대 5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부양책은 지난 21일 상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추가 부양책에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 3,210억 달러, 경제 피해 재난 대출에 600억 달러, 병원 등 긴급 구제에 750억 달러, 코로나19 검사 확대에 25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법안이 하원 문턱을 넘은 만큼 서명도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날 부양책 통과로 인해 미 연방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투입 자금은 총 3조 달러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의회 구성원들은 또 다른 대규모 추가 구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1일 이번 법안에 서명한 뒤 주 지방정부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차기 재정 구제 입법 이니셔티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추가 부양책 통과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날 부양책 표결에 앞서 하원은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및 지출 내역을 조사할 특별위원회 설치를 승인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주지사는 오늘부터 경제 정상화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을 강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조지아인들의 삶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조지아주 내부에서도 성급한 결정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아 주정부는 24일부터 체육관과 미용실, 네일샵과 마사지 업소 등의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은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만큼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습니다. 극장과 레스토랑은 오는 27일부터 영업이 허용됩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동료 의원들의 압박에도 경제 정상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가 취할 다음 단계는 주 공중보건 관리들이 제시하는 데이터와 지침을 따르는 것이라며 모든 조지아인들의 삶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이 접근법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조지아주 전역에서 운영되는 수천 개의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재개장을 결정한 사업주들은 최소한의 기본 운영 원칙을 준수하고 직원들과 고객들의 건강과 복지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성급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가 지역구인 더그 콜린스 하원 의원은 23일 폭스뉴스의 한 프로그램에서 대통령과 자신도 경제활동 재개를 원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할지라며 주지사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지아주 관리들도 캠프 주지사의 결정을 비판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집 밖으로 나오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주의회에서는 수십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캠프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고 조지아주 진단검사 능력이 향상될 때까지 경제활동 재개를 유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봉쇄 정책을 풀라는 시위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한 경제 정상화를 강행하던 트럼프 대통령마저 조지아주 정부의 선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 번 불이 붙은 시위는 계속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3일 펜실베니아 주의회 의사당 앞에는 시위대 수백 명이 몰렸습니다. 이들은 의사당 건물 계단에서 난 아프지 않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유지하기로 한 주지사의 결정에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더그 마스트리아노 펜실베니아주 상원 의원은 지금은 독재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군중을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보수단체와 총기 옹호단체 등을 중심으로 시작된 시위는 의원들 간의 당파적 정쟁으로 확산하며 정치적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더힐은 시위대가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의 자택 앞까지 가서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섣부른 경제 재개에 신중함을 유지하는 주지사들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일부 주지사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발표에도 대다수는 버티고 있지만 당파적인 공격과 시위의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오하이오주의 경제단체들은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에게 강제적으로 경제 정상화를 이끌어내도록 주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고 공화당이 다수인 펜실베니아 주의회는 기업들의 영업 재개를 더 쉽게 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시위를 주도하는 가장 큰 치어리더 일부는 의사당 내에서 일하는 의원들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신호를 받아 시민들에게 규제로부터 그들 주를 해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자신들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병원체가 태양광과 높은 기온, 높은 습도에 약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법으로 자외선 노출과 인체 내 살균제 주입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대통령의 발언에 무책임하고 황당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CNBC 등 언론에 따르면 빌 브라이언 국장은 23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과학자들이 병원체의 태양광과 기온, 습도가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습니다. 실험에 따르면 통풍구가 없는 폐쇄된 환경에서 실내 온도를 21에서 24도, 습도를 20%로 맞췄을 때 바이러스 개체가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는 18시간이었습니다. 반면 습도를 80%로 높이면 반감기는 6시간으로 줄었고 여기에 햇빛을 추가하니 반감기는 2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브라이언 국장은 표백제가 침 속에 들어있는 바이러스를 죽이는데 5분이 걸렸지만 살균제로는 30초 만에 바이러스가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 결과는 아직까지 학계의 검토가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이언 국장의 이런 발표에 우리 몸에 엄청난 양의 자외선이나 아주 강력한 빛을 쬐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험해보자고 말했습니다. 또 주사로 살균제를 몸 안에 집어넣거나 소독하는 방법은 없냐면서 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확인해보면 흥미로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빈 굽타 호흡기내과 박사는 인체에 어떠한 종류의 소독제를 주입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하다며 이는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기 위해 흔히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치료법과 백신 개발에 온 세계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WHO는 적절한 치료법이나 치료약이 개발되기까진 몇 주에서 몇 개월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바이러스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퍼져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백신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리아 반 컬코프 WHO 긴급 보건 프로그램 전문위원은 23일 CNN 코로나19 인터뷰에서 치료법과 치료약이 충분히 빨리 나오진 않을 것이라며 치료법을 알아내기까지 여러 주 또는 여러 달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어떤 약과 치료법이 효과가 있을지를 알고 싶어 한다며 이에 관해 WHO가 다양한 연구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불행히도 아직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 어떤 증거도 갖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아울러 단순히 샘플 반응 차원의 결과가 아니라 실제 안전하게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결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컬코프 위원은 적지 않은 뉴욕 주민이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했다는 뉴욕타임스 기사 및 이와 유사한 독일 연구를 거론하고 바이러스가 예상보다 더 많이 확산됐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미 예상보다 감염자가 많고 향후 감염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분석과 연결하며 바이러스가 오래 활동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히고 백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전국 여론조사와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모두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23일 NBC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번 달 실시된 모든 전국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스윙주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폭스뉴스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시간과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각 8%포인트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로이터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위스콘신 3%포인트, 펜실베니아 6%포인트, 미시간에서 8%포인트 높았습니다. 퀴니피엑 조사에선 플로리다에서도 4%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와 월스트리트저널의 전국 여론조사에선 바이든 전 부통령이 49%와 트럼프 대통령이 42%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때 지도자의 지지율이 오르는 국기 신드롬에도 불구하고 평소 지지율인 40% 중반 이하로 떨어진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백악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중의 얼굴을 비추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아쉬운 성적입니다. 다만 등록 유권자의 52%가 트럼프 대통령의 브리핑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한 것을 감안하면 다소 이해가 갑니다. 발언을 하면 할수록 실수가 많아지고 그만큼 더 신뢰를 잃게 되는 셈입니다. 이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요즘에는 시중에 파는 음식이 혹시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았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미 식품의약국은 식료품을 통해 코로나19가 전염된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미국의 식품 공급은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의 주요 확산 경로는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섭취해서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미 식품의약국의 스티븐 한 국장은 23일 CNN 타운홀 행사에서 음식 또는 포장된 음식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히고 미국의 식품 공급이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는 식료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가게 안에서 누군가 기침할 때 감염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주요 확산 경로는 비말 감염인 만큼 바이러스를 섭취했을 때가 아닌 눈과 코, 입, 점막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국장의 이 발언은 미 육가공업체 타이슨 푸드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아이오와의 워털루 돈육 공장을 무기한 폐쇄하기로 결정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FDA에 따르면 식료품을 소독하는 것은 과잉 대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 국장은 미국의 음식 공급이 안전하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며 소매업과 제조업 식품 노동자들에게 매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자택격리 생활로 인해 요리와 청소 관련 물품의 구매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화장품 같은 외모를 치장하는 데 필요한 물품 구매는 확연히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3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유니레버의 앨런 조프 최고 경영자를 인용해 사람들이 계속해서 손을 많이 씻고 집에 있는 물건 표면의 위생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위생용품들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P&G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은 스펀지나 천으로 만든 용품보다는 일회용 종이 타월과 플라스틱 솔 등을 더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지구 환경을 위해 일회용 제품의 사용을 줄이려는 사회적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위생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제는 일회용 제품을 더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P&G 존 몰러 CEO는 미국 소비자들이 건강과 위생 그리고 청결에 대한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외식을 줄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가사노동을 줄여주는 가전제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리 관련 용품 등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홈베이킹 열풍이 불면서 미국과 영국에서는 빵 만들 때 들어가는 이스트와 밀가루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한편 화장품 회사 로레알은 최근 올해 1분기에 글로벌 화장품 시장이 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이나 경찰관 등에게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영웅들에게 5월 5일까지 무료 음식을 제공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상관없이 유니폼을 입고 있거나 배지를 보여주면 땡큐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맥도날드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의료계 종사자와 경찰관, 소방관, 구급대원의 희생과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땡큐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땡큐밀은 전국의 참여 맥도날드 레스토랑에서 드라이브스루나 테이크아웃 형태로 무상 제공됩니다. 땡큐밀에는 선택 식사 메뉴와 음료수, 스몰 사이즈 감자튀김 또는 해시 브라우니, 감사의 노트와 함께 나오고 아침과 점심, 저녁에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땡큐밀은 최전선 영웅들이 잠시나마 미소를 머금을 수 있도록 해피밀 박스에 담겨서 제공됩니다. 업체는 낮이든 밤이든 관계없이 의료계 종사자나 경찰관, 소방관, 구급대원 등 최전선 영웅들이 유니폼을 입고 매장을 방문하거나 직장 배지를 보여주면 아래 중 하나의 무료 땡큐밀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침엔 에그 머핀과 치킨 맥그리들, 베이컨과 에그, 치즈 비스킷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점심 및 저녁에는 더블 치즈버거나 맥너겟 6조각, 필레오 피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발열과 기침은 코로나19 감염의 주요 증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 확진자 3명 가운데 1명은 발열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따르면 뉴욕에 위치한 파인스타인 연구소가 확진자 5,700명을 분석한 결과 중증 확진자 3명 가운데 1명은 발열 증상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커리나 데이비슨 박사는 중증 환자가 코로나의 주된 증상으로 알려진 발열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것은 혼란스러운 결과라며 개인마다 각각 다른 감염 증상을 호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천식 환자가 코로나 감염 위험군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확진자 가운데 57%는 고혈압 환자였으며 41%는 비만, 34%는 2형 당뇨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인 3명 가운데 1명은 고혈압을 앓고 있고 40%는 비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제 LA에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어도 필수 산업 종사자들은 코로나19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오늘부터 팬데믹 동안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누구나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진 대상자는 헬스케어 분야 종사자를 포함해 마켓 직원, 경찰과 소방관, 그리고 정부 소속 직원 등이 필수 산업 종사자들입니다. 가세티 시장은 주민 모두에게 검진을 허용하고 싶지만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접촉해야 하는 필수 직업 종사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검사를 허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A 카운티는 현재 매일 12,200명의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번 주까지 12만여 명의 주민들이 테스트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에서도 불법 체류 이민자에게 주당 $600의 현금 지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민자 옹호기관 메이크 더 로드 뉴저지는 이민 신분 때문에 연방정부의 현금 지원 및 실업수당 신청 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는 불체자들을 위해 주당 $600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청을 머피 주지사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23일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3일 코넬대가 2021년 가을학기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 전형에서 SAT와 ACT 점수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SAT와 SCT 점수 제출 의무화를 한시적으로 중단한 대학은 코넬대가 처음입니다. 코넬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조치라면서 이번 조치는 1년간 한시적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2020년 제14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 재외동포 유공자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측은 외교부가 10월 5일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재외동포 유공자를 추천받아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 유공자 추천은 뉴욕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추천처 양식과 정보 포상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등기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마감일인 5월 12일까지 뉴욕 총영사관으로 보내면 됩니다. 뉴욕 한인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주에 21만 1,638달러 상당의 의료용품을 기부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과 롱아일랜드 컨서바토리 재단, 앱솔루트 뉴욕은 성금을 모아 KN95 마스크 3만 5천 장, 의료진용 N95 마스크 1,200장, 손소독제 5,000개를 뉴욕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구호품을 전달한 한인사회 측은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에게 전달된 구호품을 요양원과 필수업종 노동자들에게 우선 분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가끔 구름이 끼고 밤늦게는 적은 양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2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흐리고 때때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월요일도 흐리고 가끔씩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